자기 살려준 판사를 쭉 나열한 이재명. 꿍꿍이 속이 과연 뭘까는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개혁을 하더라도 초과 상관을 태워서는 안 된다. 이런 SNS 글을 그리고 휴일에 계속 올렸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르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무죄가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형님 강제 입원 사건,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구속영장 기각, 위정교사 무죄 선고 이런 것을 쭉 사례로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을 예를 들면서 이 법원에도 미꾸라지 우물을 흐르는 미꾸라지 같은 판사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이 정의감이 있는 판사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재판 받았던 사례들을 드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기를 기소한 검찰들은 전부 다 쓰레기들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죄를 선고를 한 이 판사들은 이것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자기에게 무죄 선고한 사람은 정의로운 판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이재명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검찰이 기소를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소를 했으면은 재판을 받아야죠. 재판에서 그걸 다 없애버려야죠. 무죄를 선고를 받아야죠. 그 전에 자기가 야당일 때 이 기소가 됐다고 하면 이제 자기가 집권자인데, 집권자면은 당연히 법원에서 법대로 자기가 다 기소가 조작됐다고 하니까는 법대로 다 선고를 해주겠죠.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중단된 재판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이것도 결국은 공소취소를 가져가기 위한 빌드업 하는 거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오늘 길게 SNS에 글을 썼는데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제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씁니다. 구체적 사건을 막 나열을 했는데 자기와 관련돼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년 12월에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세건,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번에 지금 재판이 중단된 허위사실 공표죄, 이거는 이 선거법, 유죄 취집하기 한총 받은, 그거는 대선 때 이야기고, 그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똑같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었죠. 친형 강제 입원, 안 지켰다, 검사 사칭 안 했다, 이런 걸로. 근데 그때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벌금 150만 원이 나왔는데, 그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 마치 정당하게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자, 바로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그 사건입니다. 권순일이 그때 선임 대법관으로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무죄로 만들어주고, 나중에 김만배로부터 이 하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수억 원 받고 50억 클럽 가입하고, 바로 그 의혹이 이재명 집권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수사까지 진행이 됐는데, 지금 허지부지 됐는데, 이거를 마치 정당하게 이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언론 보도를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는데, 권순일 사건, 권순일 이재명 사건 대법 심리 때 토론회 이재명 발언 처벌 안 된다, 이걸 이제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앞장서서 권순일이
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 심리할 때 법인이 선임 대법관이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그 주변에서 이재명 주변에서 저게 7대5로 무죄가 날 거라고 미리 그 예상을 한 그런 녹취록 같은 것도 있습니다. 왜 7대5냐 하면은 이게 그때 뭐 대법관들의 성향을 보면은 이제 5대5가 되고 그 위에 이 선임 대법관인 이 권순일이 이제 무죄 쪽으로 힘을 실으면은 대법원장 김명수는 그 다수 쪽으로 가니까는 그러면은 김명수가 가서 7대5로 될 거다. 이런 뭐 예상을 하는 그 이재명 주변 사람들의 녹취록까지 그때 막 나왔죠. 그런데 그것을 딱 뒷받침하는 권순일이 이재명 사건 대법 심리 때 토론회를 하면서 토론회 때 한 이재명 발언은 처벌이 안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퇴임 이후 최근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하천대유 고문을 지내고 있는 그 권순일 그때 그 시점에 여기 2021년 9월 29일자 신문입니다. 동아일보 그때 당시 취재를 종합하면은 권순일은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원 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을 했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라도 처벌이 안 된다. 허위라도 토론회 발언은 처벌이 안 된다. 그때 희한한 법리가 나왔다고 다들 이야기했죠. 그 판결문이 이 무죄 취지 파기한 조항의 주된 요인이었는데 그게 권순일의 의견이었다. 그러니까 권순일이 어쨌든 이 재판 거래를 해서 무죄를 만들었는데 이게 수사까지 받던 그 사안인데 지금 이재명은 마치 이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 판결을 해서 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장을 한 것 중에 현재 진행 중인 수사들 윤석열 정권 때는 뭐 일부 정치 검사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배임죄, 뭐 제3자 뇌물죄, 대북 송금, 위정교사 이런 것들을 다 덮어씌워서 기소를 했다. 기소를 했는데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할 것을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위정교사죄 같은 거 이런 거 뭐 녹취록이 다 있는데도 무죄가 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 사건들에 대해서 다 이제 뭐 정의로운 판사들이 판결을 해줘서 무죄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저희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 동의했을 때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치하이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 대법관들이 다 대다수였지만 영장 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 판사의 용기 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돼서 또 한 번 기사회생했다. 자기가 이제 2번 기사회생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권순일. 그때 기사회생을 했는데 정의로운 판사들이 판결을 내려줬다. 무죄로. 그런데 재판 거래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유창훈 영장 기각 이야기입니다. 자, 영장 기각. 본인은 용기 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고 했지만 그때 전부 다 이상한 판결이라고 다 나왔었죠. 자, 그 당시 기사 내용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선일보 당시 기사 내용인데 2023년 9월 28일자입니다. 형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 목이 맨 이재명이 판사에게 최후 진술을 했다. 저 사진 보시면은 저 사진이 지팡이를 짚고 있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재명이 이제 첫 번째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때 방탄을 해버렸습니다.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 이용해서.
그리고 두 번째 구속영장이 들어오려고 할 시점에 단식에 들어갔죠. 단식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뭐 단식을 하던 그 중에 영장이 청구되니까 저렇게 이제 그 영장 실질심사에 간 겁니다. 그때는 민주당에서 비명계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가서 유창훈에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그때 완전히 업소를 합니다. 업소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딱 하나만 부탁한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수 있게 해달라. 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한 50년은 받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사다.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정한다. 그러면서 나라를 왼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다. 거의 뭐 겁박이죠. 겁박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업소를 하고 애원을 하고 나 50년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나를 좀 방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 나라의 문을 왼쪽으로 열 것인지 오른쪽으로 열 것인지 그러니까는 자기를 석방시켜주면은 이 좌파가 정권을 잡는다. 뭐 이 이야기겠죠. 그런 식으로 거의 뭐 겁박을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그때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이 맨 이재명 대표를 보고 판사가 기각하겠다는 생각을 더 굳힌 것 아니냐. 그런 분석들. 그리고 그때 사실 뭐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장 기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그 판결까지도 마치 정당하게 영장 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웠었는데 용기 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또 한 번 기사회생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직 재판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뭐 위정교사도 그때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1심이 무죄가 나왔죠. 그리고 또 그 하나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에 대해서도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을 정의로운 판사 때문이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오히려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은 전부 다 어떻게 뭐 부패한 판사들, 뭐 검사들 이렇게 몰아붙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준 사람은 정의로운 판사다. 갑자기 지금 오늘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의 공소취소를 총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자백한 실토한 셈이 되는 거죠. 본인의 공소취소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뒤에서 이재명이 자기 재판을 없애기 위한 총지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